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호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신호입니다. 오늘은 그 Q&A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그 40대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10년 정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지로이드 노란색, 심할 때는 하얀색도 복용했고요. 얼마 전까지는 분홍색 약과 한 알 반을 복용하다가 다시 노란색으로 변경되었고요. 그러니까 약 변경을 굉장히 많이 했죠. 신지로이드를 용량별로 색깔이 다르거든요. 0.75는 분홍색, 용량이 늘어난 거는 하얀색 이렇게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경을 많이 했다는 거는 뭔가 증상이 완화가 안 돼서 변경을 했던 것 같고요. 추위를 많이 탑니다. 손발이 찹니다. 특히 발이 너무 시려요. 오후가 되면 많이 피곤하고요. 정말 많이 피곤할 때는 땅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밤에 잠을 2번 이상 깨는 편이라 아침에는 조금 일어나기가 힘이 들고요. 좀 정신이 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체중은 비만입니다. 153 키에 72kg. 다이어트는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한두 번 1시간 정도 걷기 하고요. 3일 전에는 한의원에서 부신 기능이 안 좋다고 하여 한약도 먹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니 너무 반가웠어요. 정말 완치가 가능할까요? 꼭 고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줬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지금 약을 드시는데도 추위를 많이 타신다는 거는 사실 저번 편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신지로이드가 몸에서 활성용인 T3로 전환돼서 세포까지 작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탄고지를 해도 살이 잘 안 빠지시고요. 그러니까 체중이 잘 안 빠지고 증상이 있어요. 춥고 목도 잘 쉬고 탈모라든지 손톱 깨지는 거, 피부 건조증, 어떤 경우는 혈압이 올라간 경우도 있고 짜증이나 부종도 많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갑상선 말초 전환 장애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갑상선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후에 많이 피곤하세요. 제가 이제 피로 때문에 진료실로 오시는 분들에게 여쭤볼 때가 있죠.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피곤하신가요? 아침이세요? 아니면 오후? 이른 저녁이 피곤하신가요? 물어봤을 때 아침이 제일 피곤하다고 하는 분은 부신 피로가 가장 우세한 거고요. 그다음에 점심에 식후에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많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오후가 되면 많이 피곤해서 일찍 배터리가 꺼져요 하시는 분들은 이분은 땅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갑상선 대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갑상선 약이 지금 신지로이드가 안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정말 많습니다. 이분은 신지로이드를 용량을 이렇게 많이 바꿨는데도 10년 동안 피곤하게 사실 억울하게 사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약만 바꿔도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지만 소용이 없는 거는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면 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이렇게 약이 혈액 검사상으로는 정상으로 나와도 그 신지로이드가 세포 말단까지 가지 않는 분들은 다이어트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의 체온을 올리고 정상적인 갑상선 대사를 할 수 있는 약으로 변경해서 정상적인 갑상선 기능을 회복하시게 되면 체중은 급격하게 빠지고 피로감이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도 좀 더 액티브한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고 싶은 의욕도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는 한의원에서 부신 기능이 안 좋아서 한약도 먹었다고 그러시는데, 부신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부신 기능이 좋아져도 갑상선 말초 전환 장애가 심하면 이 추운 증상이나 어떤 오후 피로가 회복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은 기능학을 하는 그 병원에서는 정확히 부신 기능과 갑상선 말초 전환 장애를 다 체크할 수 있으니까 10년 동안 힘들어 하신 게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데요. 검사를 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정을 하시면 정말 삶이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평생 안 먹고 좋아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달라요. 사실 완치가 모든 사람한테 가능한 건 아니고요. 뭐 하시모토 갑상선염, 갑상선 자가면역 갑상선염이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젊을수록 또 병을 오래 앓지 않을수록 또 갑상선 항체가 높지 않을수록 그 자가면역 항체가 높지 않을수록 그다음에 갑상선을 초음파로 봤을 때 그 자가면역 항체에 의해서 파괴되는 게 아주 미미할 정도 적을수록 약을 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갑상선이 이미 뭔가 손상이 돼서 갑상선 분비능이 많이 떨어져 버리면 약을 드셔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갑상선 완치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작용하지 않는 지금 문제가 있는 갑상선 기능은 정상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는 특히 이제 요오드, 셀레늄, 아연, 철분,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의 전구체인 아미노산, 타이로신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보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갑상선 약이 좀 더 작용을 잘할 수도 있고 약의 용량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정확한 어떤 가이드를 원하시면 그 대한만성피로학회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으신데요. 그 가까운 기능학 하시는 선생님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시면 어느 정도는 희망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을 가야 좋을지 모르시면 나중에 저희 그 Q&A나 뭐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문의를 다시 주시면 저희가 뭐 가까우시면 저희 병원에 오셔도 되고 머시면 병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시고요. 사실 저는 이런 사연을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에서는 막 가슴이 설레요. 아, 이분이 좋아지실 게 정말 많은데 이게 좋아지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얼마나 삶이 달라질까, 이런 미래가 제 눈엔 보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힘내시고 그리고 연락을 주시고 그래서 갑상선을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하루 되세요.